신축급에 1층 편의점까지 있는 상가주택. 그런데 수익률은 의외로 실망스럽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안녕하세요. 경매하는 공인중개사입니다. 오늘 살펴볼 물건은 대전 중구 대사동에 위치한 상가주택입니다. 3종 일반 주거지역의 대지 121평, 연면적 약 200평 규모의 5층 건물이고요. 2020년에 준공된 상가 겸용 다가구 주택입니다. 특히 1층에 CU 편의점이 입점되어 있는 건물이라 수익성 측면에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사건으로 보입니다. 사건 번호는 2024 타경 10만 2,509이고요. 감정가는 22억 원, 최저가는 15억 원입니다. 경매 일정은 내년 2월 3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층별 구성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층은 전용 면적 약 20평 규모의 상가 하나로 구성되어 있고 대장상, 주차 9대가 가능한 필로티 주차장이 함께 배치되어 있습니다. 2층은 8평에서 11평 정도의 1.5룸 4가구 그리고 약 15평 규모의 투룸 1가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임대 수요 측면에서는 소형과 중형이 적절히 섞인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3층은 2층과 동일한 면적, 동일한 구성으로 총 5가구가 배치되어 있고요. 4층은 약 20평 정도의 투룸 1가구와 약 35평 규모의 3룸 1가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5층은 대장상, 근린생활 시설로 되어 있지만 현황상으로는 8평에서 10평 정도의 테라스를 포함한 1.5룸 3가구로 사용 중입니다. 상가를 포함한 전체 세대수는 총 16개입니다. 준공된 지 오래되지 않은 건물인 만큼 전체적인 건물 컨디션이나 관리 상태는 양호한 편이었고요. 현장 확인 결과 눈에 띄는 파손이나 누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부분은 향후 추가적인 수리비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입차를 고려하시는 분들께는 분명한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입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본건이 위치한 대사동은 지역 대부분이 보전 녹지로 구성되어 있고 보문산과 아쿠아월드 같은 관광지로 잘 알려진 곳입니다. 이 때문에 순수한 주거 기능을 담당하는 지역은 사실상 본건이 위치한 이 일대가 거의 전부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본건은 3종 일반 주거지역에 위치해 있고요. 성심당이 위치한 은행동과 대흥동 상업지역 그리고 오류동, 용두동 상업지역과도 비교적 가까운 거리입니다. 이 말은 곧 해당 상업지역에서 발생하는 임대 수요를 일정 부분 흡수할 수 있는 위치라는 의미로 해석하셔도 됩니다. 직접 상권 한가운데는 아니지만 반경 안에 주요 상업지역이 형성돼 있다는 점은 임대 안정성 측면에서 긍정적인 요소입니다. 대중교통 접근성도 살펴보겠습니다. 직성거리 약 300m, 도보로는 6분 정도 거리에 지하철 1호선 서대 전내거리역이 위치해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본건 인근으로 지하철 2호선 트램이 지나갈 예정인데요. 직선거리 100m, 도보 2분 거리에 대사정거장이 신설될 예정이라 향후 교통 여건은 더 개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차량 접근성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왕복 6차선 대로인 계룡로에서 2차선 도로로 바로 이어지는 동선을 따라 약 70m 정도만 진입하면 본건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이면도로처럼 진입 저항이 큰 구조가 아니라 비교적 수월하게 접근이 가능하다는 점이 강점입니다. 또한 코너 각지에 위치한 매물이기 때문에 건물의 가시성 역시 준수한 편이라고 판단됩니다. 상가주택으로서 외관 노출과 접근성은 충분히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는 입지입니다. 이제 본건의 감정평가가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계산해 보겠습니다. 본건의 감정가는 총 22억 2천만 원으로 평가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토지 121평이 10억 6천, 평당 883만 원이고요. 2020년식 5층 건물은 11억 5천, 평당 583만 원으로 평가됐습니다. 이 수치를 다음 사례들과 객관적인 비교를 위해 감정가를 재산정해 보면 건물은 평당 571만 원, 토지는 평당 814만 원 수준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재산정된 토지 평당가 814만 원을 기준으로 다음 사례들과 비교해서 본건의 감정가가 시세에 비해 적정한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본건 인근 3종 일반 주거지역의 실거래 사례입니다. 첫 번째 거래는 2011년식 상가주택으로 2023년에 23억 5천에 거래됐고 토지 기준 평당가는 980만 원입니다. 두 번째는 삼거리 코너에 위치한 2021년식 상가주택으로 매매가 26억, 토지 기준 평당 951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세 번째 사례는 6차선 대로변에 위치한 2001년식 상가주택으로 2025년에 거래됐고 매매가는 12억 7천, 토지기준 평당가는 1097만 원입니다. 네 번째는 입지가 다소 빠지는 상가주택으로 2013년식 건물이며 매매가는 11억 3천만 원, 토지 평당가는 약 723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마지막 실거래 사례는 코너에 위치한 2014년식 상가주택입니다. 매매가는 16억 9천, 토지 기준 평당 592만 원으로 앞선 실거래 사례들 중에서는 가장 낮은 토지 가격에 거래된 사례입니다. 이렇게 5건의 실거래 사례를 평균 내보면 인근 3종 일반 주거지역의 평균 토지 거래 가격은 평당 약 869만 원 수준입니다. 다음으로는 본건 인근 3종 일반 주거지역의 중개 매물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지역은 매물 자체가 많지는 않습니다. 첫 번째 매물은 도로 조건이 좋지 않은 2002년식 다가구 주택으로 매매가는 9억 5천만 원, 토지 기준 평당가는 약 695만 원입니다. 두 번째 매물은 토지 모양이 좋지 않은 코너에 위치한 다중주택입니다. 입지 자체도 평범한 편이고요. 매매가는 14억 5천만 원, 토지 기준 평당 908만 원 수준에 나와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중개 매물을 평균 내보면 토지 가격은 평당 801만 원 정도로 정리됩니다. 앞서 살펴본 실거래 사례와 중개 매물을 종합해보면 실거래 기준 토지 가격은 평당 869만 원, 중개 매물 기준으로는 평당 801만 원 수준입니다. 이를 종합하면 본건 인근 3종 일반 주거지역의 시세는 평균적으로 평당가 800만 원 초반대로 형성돼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입지는 평당 600에서 700만 원, 입지가 좋은 경우에는 평당 900만 원 전후까지 거래되는 흐름입니다. 이제 이 토지 시세를 본건의 감정가와 비교해보면은 본건의 토지 감정가인 평당 814만 원은 현재 시세와 비교하면은 평당 약 100만 원 정도 낮게 평가된 것으로 판단되는데요.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본건보다 입지가 다소 떨어져 보이는 물건들이 본건의 토지 감정가보다 더 높은 가격에 실제로 거래됐다는 점입니다. 본건 인근 248-483번지는 평당 980만 원에 248-282번지는 평당 951만 원에 거래돼 본건의 토지 감정가보다 평당 100만 원 이상 높은 수준입니다. 두 번째 이유 역시 비슷한 맥락입니다. 본건보다 입지가 좋지 않은 중개 매물조차도 평당 약 908만 원 수준으로 시장에 나와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본건의 감정가는 현재 시점에서 시세 대비 평당 약 100만 원 정도 낮게 평가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본건의 토지 가치를 본건과 유사한 입지의 실거래 사례 수준인 평당 약 950만 원으로 놓고 감정가를 보정해 보겠습니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재산정된 감정가는 약 23억 원 수준으로 계산되고 이는 최초 감정가인 22억 2천만 원 대비 약 8천만 원 정도 높은 금액입니다. 정리해 보면은 본건은 현재 시세 대비 약 8천만 원 정도 낮은 가격으로 감정 평가가 이루어진 물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입찰가를 산정하실 때 단순 최저가만 볼 것이 아니라 시세와 감정가의 괴리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서 반드시 짚고 가셔야 할 포인트입니다. 이제 본건의 수익성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계산해 보겠습니다. 먼저 본건과 연식이 비슷한 인근 임대 시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2018년식 1.5룸은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50만 원 수준이고요. 2020년식은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50만 원 또는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50만 원 선에서 형성돼 있습니다. 2021년식 1.5룸은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57만 원 수준입니다. 이를 평균 내보면 보증금은 약 750만 원, 월세는 약 52만 원 수준이고요. 전용 면적 기준으로 환산하면은 평당 약 5만 4천 원 정도입니다. 투룸의 경우 매물이 많지는 않은데 2017년식 투룸 한 건이 보증금 3천만 원에 월세 60만 원으로 임대 광고 중이며 평당가로 보면 약 6만 원 수준입니다. 이제 이 임대 시세를 기준으로 본건의 임대를 추정해 보겠습니다. 먼저 1층 상가의 경우 권리 신고된 금액인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70만 원으로 잡았습니다. 1.5룸은 보증금 500만 원을 기준으로 면적과 테라스 유무에 따라 월세를 45만 원에서 55만 원까지 차등 적용했습니다. 투룸은
보증금 2천만 원에 월세 60만 원, 35평 3룸 주인 세대는 보증금 3천만 원에 월세 120만 원으로 예상했습니다. 이렇게 계산했을 때 전체 16개 실이 만실이라는 가정의 보증금 총액은 약 1억 5천만 원, 월세 총액은 약 900만 원 수준으로 정리됩니다. 이제 이 수치를 기준으로 실제 수익률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예상 입찰가는 최근 대사동 낙찰가율인 약 79%를 적용해 보겠습니다. 만약 17억 5천만 원에 낙찰 받는다고 가정하면 대출 80%를 적용해 약 14억 원을 조달하게 되고요. 취득세와 각종 예비비를 포함해 추가로 약 8,700만 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실제 낙찰에 필요한 자금은 약 4억 4천만 원 수준으로 예상됩니다. 여기에 만실 기준 보증금 1억 5천만 원이 회수되면 실제 실투자금은 약 2억 8천만 원 정도로 줄어듭니다. 이 상태에서 매달 월세 900만 원이 들어오고 대출 이자 비용을 제외하면 순수 월 임대소득은 약 325만 원입니다. 연간 3,500만 원 수준으로 이를 기준으로 계산한 수익률은 약 14% 정도로 나옵니다. 대출 80%를 적용한 레버리지 수익률임에도 불구하고 경매로 취득하는 매물치고는 아주 좋다고 평가하기는 다소 애매한 수치입니다. 우대출 기준 수익률로 환산해보면 약 6% 수준에 그치기 때문에 순수 수익성 측면에서는 상당히 아쉬운 매물이라고 보는 게 맞겠습니다. 개인적인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은 이 정도 규모와 조건의 물건에서 만족스러운 수익성을 확보하려면 최소 감정가의 60% 선에서는 낙찰을 받아야 한다라고 판단합니다. 다만 본건의 전반적인 건물 컨디션과 입지 그리고 1층에 편의점이 입점돼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런 낙찰가율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말 그대로 꿈같은 낙찰가율이라고 봅니다. 이런 이유로 수익성 관점에서 보면 개인적으로는 3종 일반 주거지역에 위치한 대지 100평 이상 규모의 다가구 주택을 그리 긍정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가구당 임대 효율이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전용 면적 10평 전후의 1.5룸보다 전용 6평 정도의 원룸이 평당 임대료는 더 높게 형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월 임대료의 절대 금액은 1.5룸이 더 높게 책정되겠지만 전용 면적으로 나눠보면 원룸의 평당 임대 단가가 더 높다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본건 주변 임대 시세를 보더라도 6평대 원룸은 평당 임대료가 8만원에서 10만원 수준인 반면 10평 전후의 1.5룸은 평당 임대료가 6만원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즉 임대인 입장에서는 큰 방 하나를 임대하는 것보다 작은 방 2개를 임대하는 구조가 수익성 측면에서 훨씬 유리합니다. 하지만 본건처럼 대지가 넓은 필지의 경우에는 이런 임대 구조를 만드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허용되는 방개수 제한과 주차 요건을 반드시 함께 충족해야 하기 때문에 대지가 넓다고 해서 건축할 수 있는 연면적만큼 내 마음대로 방개수를 늘릴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즉 면적은 충분한데 가구 수를 늘리는 데는 명확한 제약이 걸려있는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결과 불필요하게 넓은 대지 면적으로 원룸보다는 1.5룸으로 구성하게 되고 1.5룸은 일반적인 1.5룸보다 더 넓게, 투룸 역시 일반 투룸보다 넓게 설계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한계가 생기게 됩니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분명 쾌적하고 좋은 구조지만 임대인 입장에서는 면적당 수익 효율이 떨어지게 되고 이 점이 결국 본건의 수익성 측면에서 불리하게 작용하게 되는 핵심 이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비싼 용도 지역에 넓은 대지를 매입해 큰 건물을 지어야 했기 때문에 조성 원가는 높아질 수밖에 없었고 반면 건축법상 다가구 주택의 가구수 제한으로 인해 높은 수익성을 확보하기는 구조적으로 어려운 물건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사건 정보를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본건의 사건 번호는 2024 타경 10만 2509호입니다. 대전 중구 대사동에 위치한 상가주택이고요. 감정가는 22억 6천만 원, 최저가는 15억 5천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경매 일정은 2026년 2월 3일로 예정돼 있으니 입찰을 고려하시는 분들은 일정부터 정확히 체크해 두셔야겠습니다. 임차인은 총 14명이 권리 신고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확인 결과 전원 대항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또한 등기부상 권리 관계를 보면 선순위 근저당권 이하의 모든 권리는 낙찰 시 말소됩니다. 따라서 본건은 인수할 보증금도 권리 관계로 인해 낙찰자가 추가로 부담해야 할 내용도 없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오늘 물건은
겉으로 보기에는 상당히 좋아 보이는 상가주택입니다. 신축급 건물에 입지도 나쁘지 않고 1층에 편의점까지 입점돼 있다 보니 처음 보시는 분들은 충분히 매력적으로 느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앞서 살펴본 것처럼 수익성과 가성비 측면에서는 아쉬운 부분이 분명한 물건이기 때문에 이 점을 충분히 고려해서 입찰 계획을 세우시길 권해드립니다. 오늘 분석한 내용처럼 입찰이나 매매를 준비 중인 상가주택의 수익성 검증이 필요하시거나 예상 입찰가 또는 적정 매매가 산정이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 속에 안내된 연락처로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 물건에 맞춰 실제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한 번씩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작은 클릭 하나가 이런 분석 영상을 계속 만들어가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지금까지 경매하는 공인중개사였고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